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미증시가 휴장이었지만 새벽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시그널들은 여럿 포착이 됐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갈등으로 방산과 자동차주 주시하셔야겠고요. 반도체 이슈도 체크해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제는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 됐습니다. 어제 장 막판 들어서 마이크론, 미 공장 착공식에서 나온 마이크론 부사장의 인터뷰 발언이 우리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관련해서는요, 메모리 칩 부족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발언과 함께 고객사들이 내년 물량을 위해서 줄을 섰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이 나온 JP모간의 리포트에서도 메모리 공급업체들의 공급자 우위 지속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률 마이너스이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뜻인데 보시듯이 HBM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급심했던 HBM 공급 부족은요. 2024년 어느 정도 균형에 들어왔다가 다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JP모간은 보시듯이 이런 상황이 2027년까지 계속된다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어제 오후 4시쯤 대만의 메모리 업체로 세계 4위 디램 업체인 난야 테크놀로지 말 그대로 대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117억 8,100만 대만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대비 519%나 급증합니다. 결국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뒷받침하는 실적이고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만 변수는 관세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 15만 원을 터치했고 결국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강세로 마감을 했지만 미증시 마이크론의 7% 상승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잠잠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난야 테크놀로지 역시 실적을 앞두고 10%나 급등했는데 말이죠. 주말 사이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부각되면서인데 그래도 하방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론 공장 착공식에서 나온 발언이라 마이크론 쪽으로 무게가 쏠린 발언이었을 가능성. 두 번째, 우리나라 기업들의 직접 미국 수출 물량은 생각보다 적다는 점. 오히려 베트남과 중국 공장 현지에서 패키징까지 마친 제품을 TSMC가 대만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물량이 더 많다는 점에 우려감은 오히려 적게 작용을 한 건데요. 다만 관세와 관련된 전개 사항은 계속해서 끝까지 긴장감 놓지 않고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새벽에도 그린란드 신경전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M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관세는 100%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무력 사용과 관련해서는 부인하기보다는 노코멘트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린란드 위협의 배경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 불발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개막한 가운데 유럽의 대응 보복 관세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방산주 주가를 추가로 자극할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한 상황인 건데요. 다만 방산주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도 있습니다. 어제 눈에 띄었던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주요 업체들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을 봤습니다. 기저가 높아졌기 때문에 보이듯이 LIG 넥스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회할 것이라고 본 건데요. 다만 성장 궤도 복귀는 시간 문제라 지나간 2025년이 아니라 앞만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4분기 실적이 예상을 밑돌 가능성은 단기적인 변수로 방산주 투자 관점에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사실 반도체 투톱보다 더 강하게 코스피 지주 상승을 이끈 건 현기차죠. 시총 순위에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16일 3위였던 LG 에너지 솔루션 자리에 단숨에 현대차가 5위에서 3위까지 올라옵니다. 하루 만에 16%나 급증하면서 현대차 시가총액은 전일장 전 거래일에 84조 원대에서 보시듯이 98조 원대로 급증합니다. 이제 현대차는요, 로봇 기업입니다. 외신들 사이에서 아틀라스와 관련된 호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미 지나간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CES발 로봇 모멘텀을 소환한 건데요. 특히 구독형 서비스로 로봇을 대중화하겠다는 현대차의 수익화 구상도
주가 리레이팅의 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증권사조차도 목표가에 있어서 이 상승세를 따라가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1월 들어서 나온 현대차의 리포트입니다. 어제 급등으로요. 흥국증권과 상상인증권의 목표가는 달성한 상황입니다. 주가 재평가 속도가 예측의 영역을 벗어난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잠시 후 5,000P를 이끌 종목으로서의 현대차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봇 열기는요. 오늘장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지속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나우로보틱스, 큐렉스, 로보스타와 같은 종목들 강세 이어간 모습 특징적입니다. 자, 잠시 현대차의 본업 자동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간밤 유럽 증시,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그린란드 관세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주가 밀렸는데요. 유로스톡스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와 부품주를 추종하는 지수가 2%나 밀리면서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 유럽 자동차들이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기차, 현대와 기아차의 가격 경쟁력에게는 상대적인 우위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이슈인데요. 다만 유럽 자동차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이 많아 고가 차량을 살 사람은 가격이 올라도 해당 차량을 산다는 점, 경제학 용어로 풀어보자면 가격 탄력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반사수혜가 얼마나 있을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로봇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어제는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처럼 로봇만 스치면 주가는 오르는 현상도 포착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요. 배터리 2차 전지주가 있습니다. 인간이랑 좀 똑같은 것 같기도 한데요. 결국 일 잘하는 휴머노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체력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느냐가 키겠죠. 아틀라스의 배터리 지속 시간 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가 유리하고 더 나아가 불도 잘 안 나는 전고체가 유리하다는 논리가 장중에 부각이 된 겁니다. 이런 논리 속에서 전고체를 중심으로 2차 전지주가 어제 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 SDI는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밸류 체인에 있다는 점도 함께 부각이 됩니다. 다만 얼마나 당장 이런 점이 실적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삼성증권도 비슷한 점을 좀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보시듯이 휴머노이드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으로 이끌기는 어렵다고 봤고요. 3월 인터배터리 전까지는 간헐적인 휴머노이드 모멘텀이 유효하다면서 펀더멘털보다는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당장 애프터마켓에서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비롯한 2차 전지주 1에서 2%씩 상승폭을 내주고 마감했습니다. 이 점은 투자에 있어서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분위기 팩터로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코스피는요. 5,000P까지는 단 95포인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증시는 간밤 휴장이었던 가운데 유럽 증시가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흔들렸고 유동성의 바로미터인 비트코인도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슈 속에서 6시 마감한 야간 선물 0.43% 빠지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다만 우리 시장 전형적인 강세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매물을 소화하고 오후에 돌려 세우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글로벌 불확실성발 매물을 초반에 소화할지 혹은 영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오늘장 반영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5,000P를 앞두고 이를 이끌 업종과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이죠.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장을 이끌 이슈와 함께 김영재 부장과 함께 5,000P를 이끌 종목들, 뉴스들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앵커 브리핑 통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략까지 엮어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오늘이 절기상으로 봤을 때 대안이라고 합니다. 가장 춥다는 대안인데 정말 이름값을 하는 추위인 것 같이 날씨가 정말 춥지만 그래도 시장 온도는 뜨겁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시장 이슈로 함께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시가총액 순위에 있어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16일 기준으로 5위였던 현대차가 3위로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단숨에 98조 원대까지 상승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현대차가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리레이팅 움직임 속에서 이보다 더 큰 상승세를 기대해도 될지 아니면 워낙 단기간에 급등했다 보니까 숨고르기를 좀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사실 뭐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참 뭐 난감하다라고 저도 표현하고 싶은데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것도 뭐 상당히 좀 큰 뭐랄까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정을 해도 뭐 과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대차가 59.6%를 무려 상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CS 2026 이후인 1월 6일부터만 해도 상승률이 지금 5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차의 단기 급등은 로봇 부분의 가치 재평가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사상 최고 고객 예탁금 90조 원의 수준인 이런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서 어떤 쏠림에 의한 급등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 급등이 계속 되니까 결국 커버리지를 하는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간할 수 없어서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논리로 이제 또 새로운 목표가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경험에서도 그렇지만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 위해서 목표 주가 방식 산정 방식을 좀 변경하는 것을 상당히 좀 안 좋은 케이스로 보고 있는데 저도 사실 예전에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 목표 주가 상황에서 PER 썼다가 PBR 썼기도 했다고 EV, EBITDA도 쓰고 뭐 상당히 그런 걸 많이 해봤습니다. 시세 선택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상당히 고민의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지금 보면 접근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약간 좀 과거 방식인 뭐 PR 배수에다 할증을 좀 붙이는 방식도 있었고 아니면 로봇 가치를 붙이는 방법 아니면 상대 평가 가치를 좀 더 이제 좀 현재 좀 고평가를 받는 그룹을 좀 평가해서 거기에 이제 붙이는 방법들 좀 다양한 방법들이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데 지금 뭐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목표 주가 상향 근거는 사실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자동차 기업에서는 현대차가 오히려 좀 글로벌하게는 좀 저평가를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생산성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피지컬 AI 기반 로봇 기업으로 변신을 했고 그룹 자체적으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생산 공정에 투입한다면 상당히 이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수익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장 동력 측면에서도 좀 본다면 산업용 휴머노이드 그 부분에서는 현대차 그룹처럼 정말 엄청난 큰 공장을 직접 보유하면서 직접 데이터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보유한 경쟁자가 없다고 볼 수 있겠어서 향후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자로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뭐 초기에는 로봇 생산이 이제 그룹사 공장에 투입되겠지만 결국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이것을 이제 뭐 전 세계 공장 대상으로 좀 판매할 수 있는 뭐 이런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계 뭐 TSMC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무한한 성장성을 첨부할 수 있다는 점이 밸류에이션을 좀 할증시키는 요인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할증을 얼마큼 줘야 되냐라고 보이는데 지금 뭐 공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소스 뭐 그런 재료들만 본다면 2028년부터 이제 캐파가 3만 대 수준으로 아틀라스를 이제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2030년에는 3만 대 정도가 이제 현장에서 분명히 이제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로봇 부분의 가치를 뭐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를 보면 뭐 2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러면 자동차 부분의 기업 가치와 로봇 부분의 기업 가치를 합하게 되면 한 100조 수준 정도면은 충분히 뭐 가능한 기업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는 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만일 상대 평가로 인해서 뭐 중국의 뭐 로봇 전기차 상위 종목들의 PER 주가 배수가 뭐 지금 리포트를 보니까 한 18배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올해 예상 EPS 컨센서스의 18배를 곱해 보니까 77만 원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정말 유동성에 의해서 더 주가가 단기로 더 급등한다면 그럼 어떤 논리로 또 접근할 것인가? 그러면 저는 이제 테슬라를 여기서 또 불러올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테슬라가 퍼가 지금 PER이 277배인데요. 테슬라도 이제 뭐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전기차 사업도 같이 현대차처럼 공유하고 있는데 현대차 PER이 지금 11배밖에 되지 않는 그런다고 보면은 현대 주가는 또 이런 논리라면 또 저평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먼 좀 미래 얘기고 당장에 이제 예상되는 실적을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현재의 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오버슈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는 장기적으로 실적에 수렴하는 경향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CS2026 이후에 2주간에 이제 증권사가 새롭게 제시한 현대차 목표 주가 최저가 40만 원이고요. 최고는 65만 원으로 좀 형성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에 더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이런 목표 주가라든지 현대차 펀더멘탈이 아니라 증시의 예탁금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더 많이 들어오느냐 또 이에 따른 코스피 지수 수준이 5천을 넘어서 또 얼마큼 빨리 더 위로 향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대차 주가 역시도 동반해서 연동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현지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현대차가 15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동안의 서름을 뭐 2026년 적토마해 풀겠다는 듯이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뭐 예탁금 또 증시 유동성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이 현대차에 파생된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주는 사실 원래도 모멘텀이 강했지만 현대차 CES 모멘텀 속에서 한 번 더 추가적인 동력을 받아가면서 보시듯이 뭐 로봇주들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다수 출회가 됐고 로봇주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도 파생 테마로서 같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워낙 좀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현대차 질문 드리면서 똑같이 질문을 드렸는데 얼만큼 더 갈 수 있을까?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을까가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로봇 부품도 그렇고 뭐 자동차 부품에서 이제 현대차와 협력해서 이제 로봇 부품에 뛰어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SPG라는 종목을 제외하면 로봇 대장주로 등극한 현대차의 급등 이후에 이들 종목군들은 동반 상승했다는 것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말은 꼭 과거의 어떤 테마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제 이것을 좀 시각에서 좀 접근해 본다면 대장주인 현대차의 어떤 상승 흐름이 유지되어야만 이들 종목군들의 어떤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들 종목들이 현대차보다는 훨씬 더 작은 시총을 보유한 관계로 변동성이 더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고 또 기대 수익률도 훨씬 더 높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이런 종목들이 더 수익률 확보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것을 좀 접근해 본다면 신규로 이제 이것을 또 매수해야 되실 그런 투자자들은 현대차의 어떤 추가 상승을 확신하고 계신 투자자가 현대차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들 종목군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데 결국 현재와 같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이게 사실 뭐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된다 말한다 해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 쏠림으로 급등한 종목보다는 일단 첫 번째가 핵심 부품을 좀 만들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종목 선택을 하실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부품으로 접근해 보면 사실 뭐 많은 부품이 있겠지만 뭐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같은 어떤 또 글로벌하게 좀 차별화된 부품을 만드는 종목들이 좀 선택의 폭이 좀 선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현재 추세적인 상승 종목인 SPG 정도는 실적이 그나마 좀 나오는 종목이고 그리고 다른 또 추세적 상승 종목 중에 하나인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에 특화된 종목으로서 투자자들이 좀 더 선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적보다 이제 현대차 급등의 판승에 지금 급등한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만 좀 테마적 측면에서 대응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아예 관망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 역시나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차 때처럼 유동성을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정답은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사실 이틀 연속, 3일 연속으로 엄청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실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장중에 어떤 그런 흐름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 정도로만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것이 실적 베이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못해서 만일 손절매 어떤 그런 타이밍을 놓치신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좀 보유하실 강제적으로 보유가 되는 거죠. 그 보유를 하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테마적인 그동안에 많은 테마에서 좀 매매를 좀 자주 하셨던 분만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정말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로봇 테마가 워낙 떠오르면서 어제 2차 전지주들도 이 테마로 엮이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드니까 밥을 안 먹으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논리처럼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로 체력이 성공의 열쇠이고 이 체력을 좌우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배터리다 보니 배터리가 좋아야 된다. 그렇다면 삼원계 배터리 혹은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어제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얼마나 수혜가 있을지, 실질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일 텐데 전기차 둔화를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사년에 이제 2차 전지가 그 바닥을 치고 올라왔을 때는 데이터 센터형 ESS 수요 증가였던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로봇을 반등 재료로 활용하는 모습이 어제 좀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좀 특이한 거는 주 2차 전지 수급 상황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특이했다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이 많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이 사실 어떤 쇼커버링인지 아니면 신규 매수인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만 2차 전지도 사실 성장성과 수급 개선이 동시에 이렇게 좀 테마로 엮여진다 그러면 기대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는데 결국 수급 상황이 꾸준하게 좀 개선되는지 여부가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제 2차 전지 상승이 이것도 현재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풍부한 유동성이 기존 업종은 물론 소외 업종까지도 동시에 지금 상승시키는 힘을 좀 발휘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2차 전지 상승도 이러한 힘에 좀 도움을 받아서 지금 소외 업종으로서 그동안 몰아올랐던 것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강하게 상승한 측면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이번 로봇 관련 재료가 에너지 저장 장치와는 달리 2차 전지 실적에 오래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한계성이 좀 존재한다는 점을 좀 항상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로봇 테마가 한풀 꺾인다면 2차 전지 반등도 동시에 멈출 가능성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수급 개선이 좀 더 진행된다면 추가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업종 내에서 정말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2차 전지가 아직은 조방원, 로봇, 반도체, 지주사, 증권처럼 인기 있는 종목 업종은 아니라는 점은 아직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결국에는 실적 개선이 얼마나 되는지가 키인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도 주시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증시 상황 함께 진단 보시면 첫 거래일 시초가, 올해 첫 거래일 시초가가 한 4,224선대였고 어제 종가가 4,904선, 12거래일 만에 68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1월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투자 성과는 어떻게 엇갈렸는지 이를 통한 섹터 투자 아이디어도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성과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올해 초 우리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반도체 열풍이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1월 중순을 넘어선 지금 큰 손들은 어디에 어떤 종목에 베팅했고 성적표는 어떤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성과는 완성차에서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현대차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개인은 삼성전자에 이어서 현대차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외에도 현대글로비스, 또 기관은 현대모비스를 함께 사들이며 로봇 모멘텀에 불을 붙였습니다.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기폭제가 된 건데요. 현대차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60%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 100조 원 시대를 코앞에 두면서 어제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시총 3위 자리를 차지했죠.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목표 주가 상승률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삼성증권은 무려 65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완성차는 물론이고 이 피지컬 AI 기대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목표가 줄 상향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외인 수급은 어떨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방산주로 향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41% 넘게 급등하면서 반도체 제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압도했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주 계약과 더불어 미국의 국방예산층의 기조라는 거시적인 모멘텀이 외국인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한 건데요. 수익률 지표를 보면 흐름이 더 명확해집니다. KRX 자동차 지수는 1월에만 29% 가까이 오르며 테마 지수 중 상승률 1위를 차지했고 방산이 포함된 산업재 지수 역시 21% 오르면서 4위에 랭크했습니다. 반면 작년 말까지만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지수는 17% 상승을 그치며 8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결국 1월의 승자는 로봇으로 변신한 현대차와 글로벌 수주 잭팟을 터뜨린 방산주였습니다. 실적 가시성이 확보된 이들 섹터로의 수급 집중은 당분간 지속될까요? 아니면 반도체가 다시 주도권을 쥐게 될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규모 있게 매수를 한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음 장을 이끌 차기 주도주는 어떤 섹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주도주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좀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 이런 걸로 이제 세분화해서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반도체가 실적 성장의 핵심 키를 지금 쥐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 반도체가 다시 조정을 물론 2, 3월에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크게 뭐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정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3월부터는 다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4월에는 다시 이 현재 수준보다 높은 그런 시가총액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뭐 지금 근데 이게 핵심 키포인트는 역시 반도체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올 때 반등의 폭이, 상승의 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재 같은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좀 약간 좀 순매도하는, 하이시라는 그런 모습이 지속된다 그러면 반도체가 쉬는 사이에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뭐 조선, 방산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하루 평균 겨울대금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거의 60조 1,000억 원 정도가 하루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그래도 어제는 이제 NXT를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도 거의 60조 가까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지난 4분기가 이제 30조 원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결국 50조 원을 넘는 그런 상황이 1월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좀 증권사들이 이제 브로커리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증권사들도 사실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사실 5대 대형사에 상장돼 있는 5대 대형사는 나름 주가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었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은 사실 뭐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없고 그리고 실적도 약간 들쑥날쑥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어떤 그런 투자에 대한 그런 수혜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 부분이 상당히 저평가 밸류에이션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크게 반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선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브로커리지가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좀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지난 4분기와 올해 지금 1월 달은 정말 1월 달은 정말로 그 지난 4분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의 2배 가까운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 실적 시즌이 이제 뭐 3월 말에 이제 실적을 통합해서 실적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증권사가 많을 텐데 그 즈음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한 차례 좀 레벨업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중소형 증권사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이제 약간 다크호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방원,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지주사, 그다음에 증권까지 요 카테고리 안에서 좀 보시고 이제 바이오가 좀 다크호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오는 알테오젠이 이번에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새로운 뭐 계약을 한다고 뭐 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말 지켜지는지가 좀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바이오도 한번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의 변화를 기준으로 앞으로 시장을 이끌 주도주 전반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